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김유진 사무관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2016년도에 5급 공개 경쟁 시험을 합격한 합격자로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반직 공개 경쟁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5급만 하는 게 아니라 5급, 7급, 9급 이 세 개의 공채를 다 다루다 보니 15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미진할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경쟁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이란 학력과 성별 그리고 전공 경력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한 국민이면 누구나 공개 경쟁을 통해서 임용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이 필요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경채 시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 경쟁 채용 과정입니다. 먼저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실시한 이후에 1차 시험, 그리고 논문형 필기시험이 2차 시험, 그리고 3차 면접 시험과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이후에 1, 2차 통합시험으로서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된 다음에 곧바로 면접 및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사이트, 즉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서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공고나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내에서 이제 특정 7일이나 10일 정도 원서 접수 기간이 있는데 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 또 응시 기간 내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는데요. 2018년 1월 초에 이제 공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모든 시험에 공통적으로 등록용 사진 파일이 필요하고 지원하는 시험이나 성적별로 필요한 성적이나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응시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응시 자격이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응시 자격입니다. 먼저 결격 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제33조에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결격 사유에 대해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한해서 공무원을 볼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응시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는 만 60세의 경우 공무원이 정년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정년이 지난 자는 또 공무원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도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부정 행위를 저질러서 5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응시 연령을 살펴보면 5급 공무원 시험과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2018년 시험을 예를 들어보면은 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하고요. 9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시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또 학력과 경력의 경우에는 저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직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5급과 7급의 경우에는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를 취득하시면 되고 9급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제시된 자격증 중에 하나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장애인 구분 모집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직렬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이제 적용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제 수급자 증명서나 혹은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제 지원 대상임을 이제 명시하는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구분 모집의 실시입니다. 지역별 구분 모집은 5급 공채와 9급 공채가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급 공채 지역별 구분 모집에 합격을 하시면 지방의 행정사무관이나 기술사무관이 되실 수가 있고, 9급 공채의 지역별 구분 모집이 되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제 9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 공무원들 계시죠. 그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9급 공채를 보신 거고,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지역별 구분 모집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으로서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구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거주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5급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시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월 1일자로 거주 기간 1년 이상이거나 출신학교 소재 지역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까지 강원도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충청북도에서 다니고 대학을 서울에서 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 지역 이 세 개 지역을 응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9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분들이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직렬에 따라서 일하는 부처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직렬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5급 공무원 주요 직렬을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행정직, 왼쪽에 보이는 게 기술직인데요. 이제 매우 다양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이제 인원을 선발하고 전 부처에서 일하실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재경직, 법무행정, 인사조직,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교정보호, 검찰 등 조금 이제 일하는 부처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제 한정되어 있는 부서들도 있는데, 유예 근무 예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이제 해마다의 TO에 따라서 근무 예정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왼쪽에 기술직도 매우 다양한 직렬을 선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공무원 직렬과 같은 경우에도 5급 공무원과 매우 유사하게 직렬이 구성되어 있는데 좀 다른 점은 회계나 선거 행정, 그리고 관세, 통계직, 그리고 이제 출입국 관리직이나 이제 직렬의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고, 또 왼쪽에 보면 외무영사직을 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급 공무원 주요 직렬을 살펴보면 역시 유사하지만 이제 왼쪽이 행정직, 오른쪽이 기술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9급은 마약 수사직과 철도 경찰직을 따로 모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시험 과목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5급은 1차 시험이 6과목, 7급은 1차, 2차 공통 이제 병합 출제로서 총 7과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이 1차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원서 접수 시에 이제 미리 성적을 제출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국사와 영어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사 같은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공인 영어 성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이 성적들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시고 원서 접수 시에 원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7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도 1차 영어 시험을 이제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줄에 나와 있는 점수들은 외무 영사직을 제외한 직렬의 경우에는 위 점수 이상을 취득하시고 성적을 제출하시면 되고, 아랫줄에 좀 더 높은 성적이 있는데 이것은 7급 외무 영사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성적 이상을 취득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1차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시험과 같은 경우에 5급 공채는 이제 4과목을 필기 시험으로 보게 되는데요. PSAT의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리고 헌법 시험을 보게 됩니다. 7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는 6과목을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전 직렬 공통으로 국어, 한국사, 헌법을 보게 되고, 이제 나머지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직렬마다 과목들이 다르므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모든 직렬별로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9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는 총 5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모든 직렬이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과목은 직렬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과목 또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주요 과목입니다. 2차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5급 공채가 1차, 2차 시험을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고 1차 시험을 본 후에 약 3-4달 후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5급 공채 2차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논문형 필기 시험으로서 4과목에서 5과목 정도를 하루에 1과목씩 진행하게 돼서 4일에서 5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5급 공채의 논문형 필기 시험 주요 과목 또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공고문을 통해 전 직렬의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시.go.kr 혹은 네이버에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검색하시고 나서 사이트 홈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등 계획 공고라는 이 문서를 열어보시면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열어보실 수가 있고 또한 그 당일 연도의 시험 일정은 홈페이지 아래에 모든 시험별로 다 공고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다음 3차 면접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3차 면접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 토론,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공직가치 인성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단 토론과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9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5분 발표 및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PSAT를 1차 시험으로 보게 되는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패스 or 페이 방식으로 해서 60점 미만인 경우엔 불합격,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패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PSAT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신 분인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2차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꽈락제가 있어서 40% 이상의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 중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신 분은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면접 방식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져서 우수를 받는 경우에는 2차 시험과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을 하게 되고 보통을 얻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까지 2차 성적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미흡을 받는 경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하게 됩니다. 799 합격자 결정 방식도 비슷합니다. 1차, 1, 2차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꽈락제가 적용되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으신 분이 합격을 하게 되고 면접과 같은 경우에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져서 우수를 받거나 혹은 보통을 받으신 분들 중에 선발 예정 인원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합격하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균형 선발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10명 이상의 모집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목표 인원은 5급의 경우 20%, 7급의 경우에는 30%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제 수도권 제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5급의 경우 10%, 7급의 경우 5% 내외로 추가 합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집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고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 미만인 경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7구급 가산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전 직렬과 시험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점인데요. 취업 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에 가산점은 적용받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적용받으신 분이 아래 이제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둘 다의 가산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행정직에 적용되는 가산점으로서 만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취득하시게 되고 오른쪽 아래의 경우에 7급, 9급 맨 윗줄에 보이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그리고 9급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같은 경우에는 만점의 5% 그리고 7급, 9급 아래에 있는 산업기사와 기능사와 같은 경우에는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참고 사이트 및 법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를 통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또한 각 직렬별 공무원분들의 생생한 직무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열람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접수하실 수 있고 객관식 시험의 시험 정답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고 또 시험 통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지원 자격 자가 진단과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정책 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제 참고 법령들, 균형 인사 지침이나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임용령 등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 채용이나 이제 임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양성평등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균형 인사 지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채용관리과 혹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민경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우미옥 농업사무관님께서 민경채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2016년 민간 경력자 국가공무원 일괄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올해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입부하여 근무하고 있는 우미옥 사무관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앞서 발표하신 공채에 관련돼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그 공채와는 또 다르게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는 내용으로 해마다 채용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경력자 국가 공무원 일괄 채용, 줄여서 민경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채 개요, 그리고 채용 추세, 그리고 민경채 채용 절차,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준비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경력 일괄 채용, 민경채라 함은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일반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5급의 경우는 2011년 시작하여 올해 7년째로 맞이하고 있고요. 7급의 경우는 2015년에 시작하여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발 유형은 직무별 선발과 직류별 선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무별의 경우는 임용 예정 업무를 명확히 하여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직류별 선발 또는 직열별 선발의 경우는 해당 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학위 또는 자격증을 폭넓게 명시해서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가 동시에 가능하게끔 하는 선발 형태입니다. 2011년부터 민간 경력자 채용 추세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은 직무별 선발 형태를 나타내고요. 붉은색은 직열별 선발의 선발 인원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5급의 경우는 선발 인원이 201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은 제일 많이 뽑은 선발 인원수를 보였고요. 올해의 경우는 조금 더 감소하여서 104명의 선발 인원을 채용 예정입니다. 7급의 경우는 2015년도부터 매년 20여 명씩 증가하여 올해의 경우는 122명 정도와 선발 예정입니다. 크게 저희 민경채 선발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공직 적격성 시험이라고 하는 필기 시험, 두 번째 단계는 직무 적격성이라는 서류 전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중 저희 민경채 선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4월에 보통 4월 또는 5월인데 올해는 조금 일찍 공고가 이루어졌고요. 공고 내용은 선발 단위, 선발 인원, 응시 자격, 세부 내용에 관련된 걸로 공고가 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직무별 선발, 직열별 선발 형태 두 가지로 공고가 됩니다.
원서 접수는 6월에 시행됩니다. 응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의 응시 분야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분야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 가지를 만족하시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경력의 경우는 5급은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면 가능하시고요. 7급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의 관련 분야의 경력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위 분야의 경우는 5급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 4년 이상이면 가능하시고 7급의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자격증의 경우는 각각의 선발 분야별로 관련되는 자격증 소지 후 일정 기간 근무자인데 이 자격증의 경우에는 선발 분야에서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선발 분야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첫 번째 단계인 필기시험 피셋이라고 하는 공직 적격성 시험은 7월에 이루어지고요. 시험 방식은 5급, 7급 똑같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시험 과목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25문항씩 60분씩 이루어져 3교시로 이루어지고 형태는 공채와 5급 공채 시험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2차 서류 전형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서류 전형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응시 조건 충족 여부나 직무 적합성 등의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을 하여 마지막 3단계 관문인 면접 시험의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좀 참고하실 부분은 한국사 능력 시험 3급 이상이 여기서 5%의 가산점이 일괄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면접 시험은 11월에 이루어지고요. 시험 방식은 집단 발표, 개별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5급과 7급의 경우가 조금 상이합니다. 5급은 집단 발표, 개별 면접이나 7급의 경우에는 개인 PT 발표하고 개별 면접이 이루어지고 응시 전형 일자도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급의 경우에는 11월 말에 면접이 실시되고 12월 말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지만 7급의 경우는 11월 중순에 면접이 실시되고 12월 초중순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각 5급, 7급 최종 합격자는 차년도에 부처 임명되어 입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해둘 것은 기본적으로 5급, 7급 좀 전에 설명하신 공채의 그런 기본적 공무원 자격 요건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민경채의 경우는 특별하게 우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학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학 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3급 이상의 형태를 평소에 준비해 두시면 자격이 적합하다고 되는 분야가 공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민경채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단계별로 제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고하실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피셋의 단계는 5급 공채와 유형은 비슷하지만 민경채를 위해 따로 기출 문제가 또 존재를 하고요. 올해 7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6년간의 기출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 위주로 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가 굉장히 25분이나 60분에 푸는 게 굉장히 좀 촉박해서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기출 문제 위주로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셋 시험이 언어 시험,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어 시험의 경우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는 형태로 해서 좀 여기서 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두 번째의 경우 자료 해석 2교시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림짐작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교시 때 상황 판단의 경우는 기존의 형태가 법조문 해석 위주였다면 요즘 추세는 일반적인 상황 조건 패턴 해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접근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시험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채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이 단계인데요. 민경채의 경우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이 2단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채와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서면 심사로 서류 전형이 제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모집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조리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공고 모집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무가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적합도를 굉장히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직무에 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의 경우도 개인화된 경우가 지원 동기를 연결을 하시면 되고, 직무 수행 계획은 지금은 A4지 한 반 페이지 정도로 분량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최대한 요약을 해서 뭐 수행 계획을 말씀드렸던 적합도와 그리고 앞으로 직무 수행 계획을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면접 시험입니다. 3단계 면접 시험이고요. 5급의 경우는 이제 집단 면접 PT가 있고, 그리고 개별 면접에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7급의 경우는 개별 PT 면접이고 그 일반적인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5급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접의 형태였고요. 특히 5급의 경우는 집단 PT 면접이기 때문에 PT 면접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자기 기술서 소개와 개별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룹 스터디를 이용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느라 좀 시간은 좀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도움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 복장은 뭐 흔히 많이 잘 아시겠지만 신뢰감을 주는 정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민경채를 합격 후에 올해 4월에 입부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 생각보다 이제 중앙부처라는 부분이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업무 강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그런 긴장감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개인 생활의 여유가 좀 많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 좀 바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이 업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전에 제가 했던 그런 전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전에는 민간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전문 공직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매사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경채에 관한 개념과 공채와는 다른 정보들을 상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앞서 강의를 해주신 두 분의 사무관님을 모셔서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무관님께서는 위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관객석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저희 스태프분의 마이크를 받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어저께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씩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궁금한 것들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 다 공채에 관한 것이었고, 두 가지 질문 다 어쩌면은 조금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복지 직렬을 지원하신 분들의 그런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회복지 직렬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일반 행정직으로 응시하셔도 충분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공채에 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도 괜찮으시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대학교 졸업생인데요. 그 민경채 사무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전문가라 하면 원래 어디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그냥 농업 관련 회사 같은 곳에 석사를 따지 않은 채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 쪽인데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 개인 프로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지금 질문하신 분과 똑같이 농대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연구소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연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고 연구 경력이 이제 10년이 넘고 해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민경채라는 것을 잘 몰랐다가 계속 연구를 해서 R&D 쪽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근무를 계속 하던 중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돼서 이제 피셋이나 이런 관련된 걸 좀 준비를 해서 그 공직에 정말 적합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연구를 넘어서서 좀 나라의 정책에 방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입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흔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제 일반 농대나 물론 뭐 여기 농대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농업사무관이니까 농대를 나와서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제 그 경력 요건 또는 이제 학위 요건 또는 자격증 요건인데 보통 이제 농업에 관련돼 있어서는 경력이나 학위 요건 중에서 많이 응시를 하시고요. 경력의 경우는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7급의 경우는 또 3년 이상 5급의 경우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7급이나 5급 경력이 민간에서의 경력이 또 굉장히 또 우대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 다니시다가 응시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위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갖고 계시면 5급이나 7급에 가능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경력이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 중요한 것이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시다가 공고가 났을 때 특히 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명산업 정책에 응모를 해서 선발이 됐지만 자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분야의 공모가 났을 때 응시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식품안전의학처 같은 경우도 농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식품공학과라든지 뭐 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과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않고 그 분야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직장에서나의 경력들이 그 분야에 정확하게 자기가 했던 업무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4425 SM5 차량분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누에 4425 12누에 4425 SM5 차량분께서는 지금 즉시 차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저 뒤쪽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민경채 준비하신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혹시 그 처음 지원해서 합격을 하셨는지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PSAT를 언제부터 그러니까 시험 공고를 보고 시작을 하셨는지 그 전에 뭐 준비를 하셨는지 만약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일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다들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정보를 얻을 길이 굉장히 없어서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의 경우는 좀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2016년도 합격을 했을 때 130여 명을 뽑았고요. 올해 2월에 이제 집단 교육을 저희가 2개월에 걸쳐 받았는데 거기 뽑힌 분들을 같이 이제 집단 저희가 합숙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재수 삼수도 꽤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력 한 명만 각각 모집별로 한 명씩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여유 있는 곳은 2명, 3명이 보통 한 명을 뽑으니까 굉장히 또 경쟁이 보통 한 3, 40대 1, 평균 경쟁률 한 30대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전문적인 분야에 있으신 분이나 하더라도 재수 삼수하신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피셋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평소에는 몰랐다가 작년 그 2015년부터 이 이제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조금씩 이제 준비하던 중에 문제는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공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민경채 공채의 경우는 해마다 같은 패턴을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 민경채는 특별한 분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운이 좋게 2016년도에 농식품부의 이제 생명산업 정책으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공고가 나는 순간 솔직히 또 4월 저희는 5월에 공고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5월에 공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5월에부터 해서 피셋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한 2개월 정도 7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 공채와는 좀 다르게 민경채는 직장을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특히 주말 위주로 해서 피셋 공부를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좀 해서 한 2개월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근데 이제 10배수라서 조금 여유는 있고 과락만 면하시면 될 거라 집중적으로 기출 문제 위주로 저는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유진 우미옥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